네, 한국도서관협회장 윤현입니다. 앞에서 세 분이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멍해지는데, 제가 지금 인천에 이번이 아마 네 번째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인천이라는 도시가 도서관 문화, 책과 도서관을 연결한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문화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했는가. 또 그 운영에 있어서의 일부 그 파행이라든가 왜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회장으로서 얼마나 주목했느냐, 그걸 반증을 합니다. 책의 수도 인천, 인천이 세계 책이라는 게 도서관 문화나 독서 문화가 대한민국 16개, 17개 시도 중에 제일 탄탄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책의 수도로 지정이 됐느냐, 아니면 책의 수도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책의 수도로 지정을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국민들과 주민들과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행정이 좀 책임을 갖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명품 도시로 만들어라는 하나의 신호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매스컴도 시당국도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과 도서관, 책과 독서, 이것이 이 한국이 문화강국,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데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어떻게 가야 되는가, 책과 도서관을 연결한 정책적인 과제들이 뭔가, 그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인천과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책이라는 것은 책이다, 뭐 도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모든 지식 정보를 포괄하는 대명사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물론 그게 인터넷 정보까지도 포괄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은 미국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데서 항상 1순위로 나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절묘한 부호가 쉼표입니다. 문장에서 만약에 쉼표가 없다면은 계속 읽다가 호흡을 못하고 죽는다고, 그래서 쉼표를 찍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죠.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책을 쓴 저자와의 소통이고 대화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서고는 책이 꽉 차 있는 서고에서 들어가서 본인이 주목하고 싶은 책과 읽고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선대 혹은 선학자, 이런 사람들의 지식을 읽고 지금 소통을 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이제 형이상학적 표현을 하면 그런데, 그래서 소통이고 지식 습득이고 사실에 대한 논증이고 또 재해석이고, 그래야 발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창조와 발전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걸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대중서 뭐 소설이나 이런 것은 또 카타르시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은 흐르고 글은 남는다. 이거는 우리 현실에서 아주 자주 보시잖아요. 특히 정치권에서 논의를 할 때 또 뭐 뉴스에 나올 때 보면은 그런 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글로서 남아 있으면은 사실 증명이 될 것인데, 그래서 말은 흐르고 글은 남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문자화한 집대성한 것이 책이고, 그 책을 집성한 거대한 공간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역사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히스토리의 단어를 쪼개면은 하이와 HI와 스토리를 조합한 용어입니다. 스토리라는 말이 이야기인데, 그 하이는 write,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쓴다, 기록한다. 그런데 인천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느 도시도 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또 누적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존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도서관 말고 서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박물관에 가도 책이 있고요. 도처에 책이 널리가 있는데 그 책이 서점에 있는 책이 지금 주로 판매용으로 책이 있죠.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게 계속이 누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누적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 한 지식이 지금 체계화돼서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역사가 된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발굴하는 지금 그 학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연구를 하는가?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태어났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곳이 무서운 곳이고 인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위정자들이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공간이 어디냐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안 만들고 혹은 도서관을 폐쇄시키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그 문지기 역할하는 이 사서들 또 도서관 전문가들을 극진히 대접하거나 혹은 탄압하거나 이런 역사적 흔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아시는 진시황의 분서경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금서. 왜 책을 금지를 합니까? 그만큼 지식이라는 정신세계라는 게 무서운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도서관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뗄 수 없다는 것은 익히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책을 모태로 하는 도서관은 당연히 도서관은 그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도서관은 바로 장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이퀄 장서고 장서 이퀄 역사다.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애들보다 이 과목을 강의하면서 그럽니다. 밖에 간판을 도서관이라고 붙여놨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신발이 꽉 차 있다. 그럼 뭐냐? 신발 창고 아니냐? 또 다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도서관이라는 양파를 큰 양파를 하나 손에 들고 이 양파를 계속 깐다. 껍질을 깐다. 도서관이라는 양파를 계속 껍질을 깠을 때 맨 안에 알맹이 남아있는 거. 그게 콜렉션 장서여야 된다. 장서는 도서의 합집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서는 도서관의 경영자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장서가 있으니까 도서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도서관의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물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원래 도서관이라는 단어, 라이브러리라는 단어는 컬렉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비도 맞고 바람도 치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보존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그 자료 위에 건물을 씌워놨는 모습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하드웨어 건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이다. 도서관 이야기할 때 떠올려야 될 게 콘텐츠입니다. 장서입니다. 그 장서는 장서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있고 그 전문가를 우리는 사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장서가 없으면 건물도 사서도 IT도 시스템도 다 무용지물이다. 자, 그런 도서관의 장서가 바로 도서관의 존재 이유, 사서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하는데 근데 이 도서관을 보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자꾸 전문 용어로 이야기할 때 단순 영조물로 본다. 누가? 정부와 지방의회와 지방행정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도서관하고 체육관하고 도서관하고 운동장 하나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다 같은 건물이고 안에 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컨텐츠 때문에 그렇다고. 도서관은 단순 영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 영조물로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비전문가인데게 위탁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어서 사서직이 없어서 티오를 못 확보해서 위탁하면은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체육관을 관리하는 거와 도서관을 관리하는 게 어떻게 같이 보냐고요?
OECD 선진국가의 전체 공공도서관 중에 위탁률이 5%가 안 됩니다. 전 세계 평균이. 근데 우리 30%입니다. 단순 영조물이 아닌 장서 중심의 지식정보센터죠. 거기서 추가 기능이 나오는 것이 평생학습입니다. 이거 학교 교육이 아닙니다.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시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공간이고,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에 그 인포메이션 커먼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보 공동체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죠. 자, 그래서 장서가 집적된 도서관이 바로 선대 기억 세계와 정신 문화를 압축한 타임캡슐이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4대 사고 아시죠? 우리의 선조들이 똑같은 자료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 만들어서 이게 보존이 안 되면 멸실이 되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래서 4대 사고가 나와서 산중에다가 보고 4군데 보관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3개가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남았는 게 전주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놀래갖고 다시 전주사고를 5개로 복각을 했어요. 5개 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와 6.25 사변을 거치면서 북한이 하나 가고 일본이 하나 가고 동경대학 갖다 놓고 우리 지금 규장각이나 서울하고 이제 있는데 그게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조선시대 우리의 선조들이 한 번만 만들어서 없어졌다면 역사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동의보감이 2009년도에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적어도요 한학, 침, 이 한학에 대해서는 중국이 종주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집대성해 놨는 자료가 우리나라의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는 거죠. 이걸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신청하니까 중국이 집요하게 반대를 하고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돼서요. 그게 도서관입니다. 이 시대에 도서관을 가꾸는 분들이, 도서관 정책을 하는 분들이 당대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하면은 그거는요 차라리 제가 늘 랍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시민들에게 매달 그 책을 사볼 수 있는 뭐 문화복지 차원에서 매달 1인당 10,000원씩 줘서 서점에 가서 10,000원씩 책을 사서 보라고 합니다. 출판계가 살아나고. 여러분 딱 생각하실 때 지금부터 시간 여행을 해서 500년 후로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이야기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이유로든지 도서관이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인천만 남았다, 미추홀만 남았다. 그러면 그 미추홀의 도서관에 있는 자료가 우리나라의 국보고 문화재입니다. 지식문화유산이 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예를 드는데 지금 산에 가면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입니다. 그리고 현생 인류가 10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역사 뭐 그것이 신화든 어떤 간에 5,000년의 역사라면 그러면 저 산에 5,000년 된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없죠. 왜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없어졌거든. 도서관이라는 공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대표도서관을 만들고 공동보존소를 만들어야 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개인에게 대출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석굴암이 건축물로서 유형 문화재이듯이 보이지 않는 또는 지식 문화재로서의 도서관에 갖고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러냐면 따라서 도서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당대인 우리를 위한 공간인 동시에 후대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보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형상을 타임캡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도서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함부로 보시지 말라고요. 도서관을 함부로 흔들지 말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록문화, 지식문화의 총체가 장서고 자료고, 자료가 모아놓은 장서니까 그 장서가 집합되어 있는 곳이 도서관이고, 그 도서관은 바로 역사다. 자, 그러면은 책과 도서관의 상의적 관계, 이 상의라는 불교 용어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2010년에 오실시가 조사를 했는데 호주, 싱가포르, 인도, 캐나다, 영국, 미국 뭐 우리보다는 다 선진국인 나라들을 조사를 했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물었어요. 시민들에게 물었는데 도서관이라 이야기하면 뭐가 떠오르냐 이야기할 때 책이라고 떠오르고 정부라고 떠올랐어요. 보세요. 건물이 몇 10%도 안 되잖아요. 빌딩이라는 단어가. 그다음에 맨 끝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마치 도서관이 소랑하는 공간이 되고 카페 같은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고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데 기능과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그걸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사고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우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공공도서관이 평생학습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설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평생학습관과 다르지 않아요. 그럼 이름 바꿔줘야 돼요. 도서관이 박물관 행세하면 안 되죠. 박물관은 박물관다워야 되고 도서관은 도서관다워야 되는데 도서관다움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미국인 6,200명을 조사를 했어요. 2013년에. 얼마나 중요하냐 도서관에서 뭐가 중요하냐 하니까 책과 미디어, 매체, 사서의 지원, 그다음에 정수관 공간, 안전한 장소, 연구 자원을 제공한다,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외에 인터넷 환경을 제공. 이겁니다. 이게 선진국에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시민들이 도서관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라고 조사를 할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꽃꽂이 왜 하느냐고, 도서관에서 수지침 강의를 왜 하느냐고. 자,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제 우리가 사회 안전망에 있듯이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공간이 도서관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매우 친숙한 공간이고 아주 환영하는 가면은 늘 환대하는 그런 공간이다. 그 외에 뭐 그죠? 아주 여기에 그 네 번째 나온 얘기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도서관의 윤리선언이나 권리헌장에 사서직의 윤리선언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서관은 사서직은 정치, 종교, 이념, 그다음에 당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제 색깔이죠. 그런 지형으로부터 중립적이 돼야 된다. 절대 편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매우 중요한 가치들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나오는 것이 고도로 훈련대가 있는 전문가 기질인 사서들이 있다. 이게 사서인지 뭐 행정 전문가인지 도서관의 행정 전문가인지 계약직 아무나 앉혀도 일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아주 그 엉터리 같은 수준이 지금 우리라고요. 그런 생각하면 국가에서 자격증 줄 필요 없잖아요. 교육시킬 필요 없잖아요.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상응하는 국가 자격증 줬으면은 그 자격증에 걸맞는 사람들이 도서관의 전문가로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책임져야 되고. 왜 도서관의 사서가 평생 교육하는 사람하고 분간이 안 되고, 일반 행정하고 분간이 안 되고, 아무나 갖다 놔도 도서관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자, 공공도서관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성을 보니까 이유 없습니다. 책입니다. 책이다. 근데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가치가 뭐냐면요, 공공성과 공익성인데, 이때 공공성과 공익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뭘 중시하냐면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제 공비 운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불 능력이 없거나 독서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싶은데 지불 능력이 없거나 지불 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위한 도서관이다. 그래서 대중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해요. 퍼블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각종 자료지 전부 자료입니다. 뭐 자,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률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자료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쭉 제가 중간에 표시를 하는데 아래 위로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 많은 문화기관들, 문화시설 중에 도서관의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그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 이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매우 높죠. 이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조사를 했는 결과입니다. 도서관이 3위입니다. 뭐 3위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여기 문화회관이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화원이 보이죠. 이게 1, 2위고 도서관이 3위다. 그러면은 문화회관이라든가 문화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딱 앞으로 한 달 내에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문화원하고 문화회관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도서관에 다시 와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그러면 도서관과 정책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맨 안에 삼각형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공공도서관이라는 이념적 지주가 민주주의와 공리주의와 행정책임주의라는 트라이앵글을 갖고 공공도서관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가치 동시에 하나의 지주가 됩니다. 자, 이 공공도서관은 그 원을 보시면은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무료 제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공비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만인 공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리주의고 행정 책임주의고 그렇죠. 자, 이런 이념적 지주를 가지고 이런 원칙 하에서 공공도서관이 운영되려고 하면은 요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간에 다음 나오는 것이 전문 인력과 지식 정보와 시스템과 시설 공간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전문 인력과 시설 공간과 시스템은 지식 정보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지. 지식 정보가 없으면은 이 세 가지는 의미가 없어진다. 자, 이런 이념적 지지와 원칙을 갖고 기능을 수행할 때 바로 정보 서비스를 하는데 서비스를 우리는 대출이다, 열람이다, 복사다, 상호대차다 다양한 용어를 지금 이제 하부적으로 쓰죠. 그리고 이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이 디지털 시대의 해석력, 인포메이션 리터러시를 제고한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맨 오른쪽에 이게 지금 작동이 잘 하는데 지적 자유 및 정보 평등권을 구현한다. 하단에 시민들의 의식과 질서, 실천성을 함양한다. 왼쪽에 평생학습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지원한다. 이것이 공공도서관이 존재해야 되고 작동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 그러면은 바깥에 이 네 가지의 외부 효과,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은 공공도서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 있게 이념적 지주와 원칙이 흔들리면 밖에 있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에 있게 안 흔들리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에 있게 흔들리면서 행정이나 정부나 자꾸 밖에 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이제 그 도서관 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죠. 자, 그러면 도서관은 세 가지 핵심 업무를 통해서 역량이 나타나고 그 역량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는데 세 가지 핵심 업무가 바로 하이브리드 장서 개발과 보존이다. 그러니까 자료죠.
자료를 개발하는 문제. 아까 지금 이제 우리 인천도 양보다는 질 쪽으로 방향성을 말씀을 하시던데, 그 다음에 아무리 자료를 갖춰놔도 그 자료가 서비스가 안 되면 무용지분이니까 지식정보 서비스를 극대화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거는 공공기관이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경영의 효율성, 합리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원의 권리가 있는 전국권 이용권을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평생학습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런 가운데 보존하고 해득력을 높임으로써 결국은 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우리 사회의 지식 문화 수준을 높이고 국민 독서 시대를 창출하고 평생학습을 구현한다. 만약에요, 독서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도서관을 빼거나 도서관을 아주 낮게 다루면서 독서 문제를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진짜 허상입니다. 잘못 짚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서는 전방위거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 전체가 독서가 안 걸리는 데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독서를 계속 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디서 합니까? 두 축이겠죠. 학교에서 하거나 집에서 하거나. 대학 들어가면은 캠퍼스에서 하거나 집에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생애 주기가 흘러가는데 다 권리가 있는 게 공공도서관에 그 말입니다. 제가 대학의 도서관의 이용자고, 제가 뭐 관장도 하면서 관리자 역할도 해봤지만, 그런데 제가 저녁에 집에 오거나 주말에 우리 집에 있는 한, 나는 공공도서관 이용자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독서 시대를 강조하면서, 독서를 강조하면서 매일 서점에 가서 책을 사볼 거예요? 아니면 서점에 가서 눈치 보고 앉아서 볼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느 공간에서 누가 독서 재료를 제공하고 그 독서 재료를 쉽게 부담을 안 느끼고 이용할 수 있는 주된 공간이 사회 공공재가 어디냐 이야기를 할 때 포괄적인 도서관이고, 접해서 이야기하면 공공도서관이라고. 그래서 공공도서관 독서 재련 자료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도서관의 성격을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서관 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밖에서 보는 공공정책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정부정책입니다. 공공정책은 민간도 하고 제3섹터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정부정책이 있고, 정부정책 안에 문화정책, 정보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이 있는데, 그 이 네 가지 정책을 다 포괄하는 또 권리가 있는 것이 도서관 정책이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네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함으로써 정책적 수요라든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를 한다. 자, 그러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한국 사회에서 결국은 교육에서 문화 쪽으로 가야 된다. 뒤에 제가 이제 행정 체계를 갖고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개화가 되고 일제 시대부터 시작해서 도서관, 공공도서관을 우리는 문화 쪽에, 교육 쪽에서 정부 정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진행되다가 1990년에 문화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교부가 교육부와 문화부로 분리되는 상황이 1990년입니다. 그러면 문화부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도서관 관련된 정책적 기능을, 총괄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는 교육청 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을 주도하고 한국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을 사회에 기하는데 매우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갑자기 문화부가 만들어지고 이 도서관 정책이 문화부로 오면서 도서관에 대한 정체성을 고민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95년도에 지방자치 시대가 다시 부활이 되면서 지방자치법 안에 공공도서관은 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법적으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공공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 업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많이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계속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걸 우리는 책에 이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복적인 측면도 있고 체계를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체계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체가 누구든 간에 도서관의 컨텐츠 책 중심으로 갖고 즉 이 자료와 지역 대중을 연결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갖고 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나친 문화 프로그램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든가 평생학습 중심주의로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건 도서관 정체성 내놓아야 된다. 자, 2차 종합발전계획이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으로 그렇게 세팅을 하고 7개의 추진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개 정책과제, 92개 세부과제인데 그 중에 잘 안 보이시죠? 이쪽에 지금 별표 쳐놨는 것이 이제 도서관과 관련된 공공도서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아마 보시면은 자, 서비스 강화 영역에서는 생애 주기별 맞춤 취직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인프라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1년에 지금 50개씩 지금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환경 개선에서는 장서 인력, 그다음 작은 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과 연계 문제, 그 다음에 법제도는 도서관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하고 자격제도를 개선한다. 행정체계를 이론한다. 이것이 지금 대통령 소속의 2차 도서관 발전 계획이 지금 국가계획이고 법정계획이고 기본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초에 발표가 됐죠. 기자회견도 하고. 자, 지역대표도서관을 정립한다. 지역대표도서관 뮤추얼 도서관 지금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인천에서는 어떻게 보시고 또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제가 그 조금 비켜나서 객관적으로 보면 과연 뮤추얼 도서관이 지금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환경이 되어가 있는가,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정비가 되어가 있는가 매우 의심스럽고, 이거는 뭐 뮤추얼뿐 아니고 우리나라 16개 시도에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정되어 있는 데는 또 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지역 대표 도서관을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또 그것을 법으로 제도하겠다는 것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도서관과 책과 도서관, 도서관과 도서관 정책, 이 중에서 전국적인 현상이면서도 인천시가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방향성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과거에 제가 몇 년 전에 인천에 왔을 때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그걸 진단을 할 때 인천이라는 도시가 주민들의 정주성이 약해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이 도시라는 걸 좀 애양심을 갖고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취약하다는데 두 도시가 인천하고 울산하고 두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프라도 취약하고 엉망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16개 시도의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시간 그렇습니다. 이게 그 도서관당 인구 6만 명, 7만 명이라는 이 지표상의 최고 지수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과연 내적으로 그런가? 한 도서관을 판단할 때 그렇게 나오는가? 지역 대표 도서관과 이제 시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 혹은 구립 기초자치단체 도서관들 간의 이 내적 충실성 측면에서 아마 또 제도적인 정비 측면에서 그래서 기왕에 최고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지금 와가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인천이라는 도시가 과거에 불명예를 벗어났으니까 이번에는 제도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전문성 측면에서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 가장 앞섰고 모범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2년 반 동안
물론 제가 주도를 해서 만들어서 법안을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보내서 국회가 4월 1일자로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으로 국회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왜 1963년에 도서관법이 만들어진 그 법을 지금 60년이 되도록 끌고 오던 법을 이번에 전부를 개정하면서 성격을 바꾸느냐, 이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법에서 기본법으로 전환한다. 그 다음에 기본 이념을 신설한다. 도서관이 어떤 이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공도서관 중심의 기본법 성격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다른 이미 존재하는 대학도서관, 작은 도서관, 학교도서관 진흥법과 이 도서관법과 연계성을 강화를 한다. 그래서 도서관법의 기본적인 성격을 통합법에서 기본법적 성격으로 지금 바꾸는 것이 이번 전부 개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세히 재정의하고 공공도서관 범주를 설정을 한다. 특수도서관을 분리한다. 공공도서관 범주에 집어넣었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도서관의 날을 신설한다. 아니 이제 도서관이 많아지고 조금 있으면 공공도서관이 1000개가 넘게 되고, 그죠? 이제 우리 전문가들도 파이가 커지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도서관이 문화 기반 시설로서의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방향성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과 사설을 위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왜 날을 안 만드느냐. 그래서 도서관 주간, 2주간의 주간에 첫날을 도서관 날로 세팅해서 그날 전국적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일 잘하는 도서관과 개인을 위해서 많은 포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방의 날이 있잖아요. 뭐 날 있잖아. 다 있잖아. 이제 할 때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담는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공공도서관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 한번 보실까요? 공공도서관을 전면 재구성하고 보완했다. 근데 현행법이 공공도서관이 45개 조 중에 7개예요. 그래서 그게 15.6%인데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됐냐면은 35개 조문 중에 12개를 공공도서관에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31% 가까이가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공도서관 중심의 법으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자,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방서비스위원회 지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위원회, 대표도서관, 개별도서관, 분간 작은 도서관으로 체계한다. 아까 제가 미추홀도서관을 예를 들었는데 지역대표도서관 인력시설 장소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해서 시행령에서 거기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 뭐 법적 기준이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작동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근거는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의 무료 이용 원칙을 천명을 했습니다. 이거 없던 내용인데 저게 무슨 의미냐. 지금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공대권이 압박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서관에 대출을 한 데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저작권료를 이미 선진국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는지 몰라도 미국의 도서관들도 시청각 자료, CD 대출할 때 다 돈 받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책을 대출할 때까지 돈을 내라고 덤비는 게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이 카피라이트라면은 그 반대쪽에 공정 이용권을 보장해주는 도서관 쪽에서 보는 게 카피레프트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트가 지나치게 압박을 하니까 이 반대쪽에서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이용 원칙을 천명을 한다. 법에서. 아니 왜 사서가 무슨 수구먼입니까? 책 한 권 대출할 때마다 돈 내라고 20원 받고 50원 받고 이럴 겁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 원천 차단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또 하나가 보칙에 말이죠. 도서관 혹은 사서라는 이 유사명칭을 사용하다가 걸리면은 1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거 아마 제 생각은 규제 조항이라서 걸릴 것 같아요. 나중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빼라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하도 도서관이, 그래서 이 안전장치를 또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어디서 만들었냐? 국가도서관위원회 여기 한번 보시면은 두 번째 보면은 현재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인데 이 이름을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건 뭐 이름이 바꾸는 건데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위원장은 도서관법 위반자라는 것은 도서관 및 사서의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공공도서관을 운영 위탁한다든가 사서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이 경우에 위원장은 개선 또는 권고, 시정 권고를 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표현을 안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은 그런 이제 그 위원장의 권고에 이게 내려오면은 다른 이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용을 해야 되는 식으로 해서 장치를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심의하는 과정에 날아갈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아마 끝까지 제가 버티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도서관법을 이번에 전부 개정하는 이유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것이 4월 1일자로 지금 발의돼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갖고 공청회도 하고 아마 그 교문위에서 논의도 하고 많은 그 정지 작업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좀 관심도 갖고 적극적으로 좀 의견도 내주시기를 바라는데 꼭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공공도서관이라는 이 기본 가치인 공리주의에서 입각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 법에서 담으려고 애를 썼는데 더 강화하지 못할지언정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그것을 자꾸 약화시키는 상황들이 의회에서 국회에서 발생을 하던 어떤 이해 집단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희석시킬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좀 목소리를 내고 언론도 목소리를 내야 그야말로 한국에서 인천시에서 공공도서관이 처음 있는 공공도서관이 지역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그 작년에 그 청와대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저까지 이제 왔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모여서 뭐 개를 하든 뭐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다. 아, 왜 없냐고 천지지. 그러니까 맨날 그냥 드롭탑에 가거나 그 스타벅스 가서 5,000원짜리 마시고 이래야 되니까 아 이걸 좀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고민을 하다가 그게 문 앞으로 이제 오더가 내려와서 찾으라. 그러니까 어디에 찾아요? 도서관이 제일 많으니까 도서관에서 찾으라. 그래서 나오는 것이 커뮤니티 공간, 사랑방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보시고 자, 두 번째 정책적 과제 중에서 이거는 인천시에도 매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전국적 과제지만은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학자로서 또 협회장으로서 또 이제 위원으로서 이제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데 자, 이게 국가 정책이 세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되는 이 중요한 과제고 그게 위원회가 핵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과제인데 그 과제를 진행하긴 해야 되는데 현실이 보니까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우려도 있고 그죠? 뭐 또 성사될까 하는 그런 의심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접근할 때는 지금 가든 10년 후에 가든 20년 후에 가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정도라는 부분을 부정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도서관이 아마 사회적으로 매우 지탄을 받는 그런 기관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안은 국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절대 타설들의 어떤 운영 주체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있고 당사자들이 상처를 받고 훼손이 되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아서 어떻게 상처가 안 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이고 그러니까 뭐 안 된다 된다의 예스노의 개념은 아니다 이것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연구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직속기관을 설치를 하자 시의 경우에 그 다음에 소속과 직급을 유보를 하자 그대로 이관을 시키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정칭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성사시키자. 그 다음에 이 특별법에 담아야 될 내용들은 주체나 조직이거나 조직 인력 직급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소 도서관들의 이론에 따른 토익,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이관 등에 대한 장치, 안정장치가 담보되어야 된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그 연구에서 지금 나왔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좀 다시 합니다. 자, 이런화의 방안은 자치단체로 통합되는 것은 기본 원칙이 된다. 이 원칙을 지금 위원회 위원장 벌써 모든 위원들, 도서관협회 앞으로 현 회장이나 앞으로 회장할 사람 누구도 이 원칙을 거부하거나 거기다 반대 논리를 내면은 그는 자리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자, 지방자치법 9조 2항 5호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도서관 등의 설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문화예술진흥법 2조 3호에 보면은 문화시설이라 할 때 다호에 도서관법 2조 1호에 따른 도서관 등의 도서시설을 문화시설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대통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근거에서 만약에 교육감이 도서관을 만들었다면 그 기관은 교육기관이다. 그러냐? 그건 교육기관이냐 교육지원기관이냐, 그러니까 직접적인 교육기능이냐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도서관이냐. 그리고 그 교육의 색깔은 교육이라는 게 많죠. 교육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이건 당연히 평생교육입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스펙트럼 내에서 일부분이고, 교육을 직접 하는 기능이냐 지원하는 기능이냐 측면에서의 가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포진행 시킬 것이냐 할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역시도로 이관해야 된다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기초단체로 이관하는 문제는 정밀 분석을 전제로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도로 이관할 경우에 시도의 행정기구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죠? 기초단체에 도서관과가 있는 기초단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그 다음에 경기도를 포함해서 광역시도의 행정기구 안에도 과수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국기입니다. 꼭. 그런데 이제 이게 체계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한다 이러면은 302개의 교육청도서관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시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때 이 이관된 도서관들을 시도, 인천 같은 인천시에 놓을 거냐, 연수구에 있는 교육청도서관을 연수구청에 이제 편입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11개 시도의 정밀 분석이 끝나고 나는데 다시 한번 같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현 교육청 직구가 인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관 도서관의 문명 위탁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 이관될 경우 교육청 도서관 위탁은 절대 반대하는 이를 특별히 보장해야 된다. 이러니까 시도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대표단체들이 이게 가치 판단에서 저희들 모여간 내용 중에 하나가 특별법을 그걸 보장한다는 거로 보장할 수 있냐 이렇게 나와요. 그건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특별법 이제 만들어가지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 확신도 확인을 못하죠. 나도 있다고 확신을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담아내요. 안 담아낼 때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흐트러질 경우에는 한국도서관협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전면 중단을 선언을 해야 된다고. 제 성격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냥 안 놔둡니다. 대표단체는. 근데 지금 그거 반복을 해야 되고 안 흐트러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진행되면서 같이 참여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자꾸 선을 꺼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가정책과 배치되는 일이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사적인 문제지만 이미 교문수석하고 좌우 위원장하고 한참 전에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이제 도서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과정을 지금 거쳐서 이런 공감대가 있고 그렇게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이제 이런 걸 반영을 하고 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직급의 문제 이런 거, 승진의 문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또 마지막에 결국 이런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기구를 만든다는 게 위원회의 시나리오인데 가령 특별법 만드는 이제 팀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16시도의 교통도서관을 분석하는 팀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그때 교육청에 있는 대표단체 대표자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서 의견을 내고 해서 최대한 같이 안 틀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부분들이 현 단계에서 제가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인천의 도서관의 정책의 문제를 다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때문에 제가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수학 분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최하위권 인프라다. 이제 인정하지 않을 건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여기도 아마 와 계시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미추홀 도서관이 인천을 대표하는 법정기구입니다. 대표도서관입니다. 그 대표도서관이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지금 보완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안착되는데 그럼 미추홀 도서관이 통과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통과하는 도서관이 뭐가 되냐. 그게 재정을 지원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하거나 할 때 그게 기초까지 다 걸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이 지향하는 60개 공공도서관이 교육청과 자치단체 도서관들이 인천에 60개 공공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그 60개 도서관들을 통과하는 최상위 도서관이 지역도서관이 되고 그 60개 도서관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인천시 안에 행정조직이 하나 등장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경기도의 도서관이 210개 아닙니까? 그죠? 210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가 행정기구로 손 놓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파이가 커질수록 그런 부분을 내야 된다. 이야기할 때 막 이야기하면 막 월거려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언제까지 도로 만들고 언제까지 하드웨어적인 생각으로 행정을 할 거냐. 행정 패러다임이 문화복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됐는데 이 시점에서 복지 이야기할 때 복지 돈 자른다고 이야기하면 난리 나죠. 아니 우상이니 보편이니 이거 지금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조금 더 지나면 문화 문제 갖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시대에 오기 때문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이 시점이에요. 돈 쓸 때 많죠. 사람 없죠. 그러나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야 된다. 요거는 이제 일어나기 전 단계에 제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건데 미추홀 도서관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거점도서관, 그 다음에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이 삼각축을 형성하면서 양쪽의 도서관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다. 뭐 지금 당장 말이죠. 시민이 이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죠. 자, 옹진군에 있는 주민이 연수구에 왔다가 연수구 도서관 책을 빌렸어요. 빌릴 때 이유 없이 빌려주느냐? 제도적으로 그게 완비가 되느냐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빌려가서 다시 옹진에 가서 배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반납을 했어. 반납이 되느냐? 그게 됐을 때 인천광역시의 통합서비스, 대출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천이 통합서비스가 되고 서울이 되고 다른 시도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옹진 군민이 제주도 가서 여행 갔다가 책을 빌려서 갖고 와서 옹진 도서관에 반납했으니까 제주도로 간다. 이게 전국 대출 서비스입니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세계를 그렇게 세팅해야만이 이게 된다.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뭘 부정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각부 장관이 있고 이런 걸 부정을 해야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협회가 제가 2년 동안 지금
맡아오면서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은 얼마나 우리나라의 도서관 이 정책은요 법과 제도와 예산 인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인 장치가 부족해서 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법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으로 바로 받아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죽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의 국립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법인화하겠다고 덤볐어요. 그럼 어때요? 여기 국립중앙도서관도 법인화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작은 집이니까. 근데 이거는 직영을 하고 저거는 법인화하겠다. 왜? 사람이 없대요. 사람 못 준대. 돈은 줄 수 있는데 사람은 못 준대. 국가공무원 못 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협회하고 여러분이 나서서 데모를 해서 막았잖아요. 데모를 막아줘요 또. 그러니까 재미는 하니까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자꾸 데모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지. 낭비를 안 하게 만들어야 되지. 작은도서관 진흥법 여기 와 이제 이해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작은 도서관이요. 작은 도서관이 작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4,600개 중에 작은 도서관을 작은을 빼버리고 사이즈를 빼버리고 뭘 빼버리고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할 때 도서관이 수행해야 될 3대 4대 기능을 수행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매우 열악하고 매우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작은 도서관이 특색 있는 그런 도서관의 역할을 하되 도서관의 간판을 기왕에 달았으니까 도서관이 해야 될 기본적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공간도 264제곱미터 이상 만들어야 돼요. 사서도 배치를 해야 돼요. 서가도 들어와야 되고 그거 하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민간 베이스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공공도서관과 연결해서 공공도서관을 연결하니까 자꾸 간섭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서 작은도서관 존재 이유 역할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계장치를 만드는 것이 아까 제가 도서관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국회 모의원이 지금 법안을 그때 발의해놨는 게 뭐냐면은 퇴직교원을 관리교사로 채용하거나 대학생을 보조교사로 두고 작은 도서관에 그 공부방 시설을 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개정안이 나왔다. 아니 실제로 나왔어요. 저희 협회에서 의견 내라고 하길래 제가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근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아니 공공도서관이 지금 공방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제에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기본에 대한 문제다. 대구 달서구가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을 4개를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위탁하겠다고 덤볐어요. 누가? 의회 의원님들이. 위탁하는 데 가서 벤치마킹에 와서 덤볐어요. 그런데 내가 구청장은 저하고 이제 매우 가까운데 이제 그분은 매우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을 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 논리를 다 동원해서 여기서 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는데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뺐습니다. 그 지금도 직행을 합니다. (238개)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만들면은 이 문화재단 할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할 일이 생기게 되는데 가장 쉽게 갖고 갈 수 있는 게 도서관이다. 그때 도서관은 단순 영점으로 본다. 제가 그 말씀입니다. 아니 문화재단이 잘 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요. 시설 관리를 하는 거지 도서관이 시설 관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지금 허술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사서직 관장제 폐지에 관한 법률안이 또 나왔어요. 자 여기에 사서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다른 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도서관법 안에는 사서직을 관장으로 보호한다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절대 물러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서직으로 보임한다는 것을 자격을 가진 자로 보임한다고 완화시키자는 법안이 국회에 갔어요. 그게 이제 협회로 오니까 제가 또 협회에서 가치 판단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서관법의
사서직으로 관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독소조항입니다. 전 세계에 없는 독소조항. 사저로 계시는 분들은 섭섭하겠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조항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지금 있는 이유가 아까 다른 여러 가지들이 너무 흐트러지고 도서관을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보고 이건 아무리 흔들어도 관계없다고 보고 이게 지금 의회나 행정이나 주민이나 언론의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한 거로 갖고 가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였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행정직 중에 사회복지, 전산, 뭐 직렬이 있죠. 10개, 12개 직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 사무관이 관장을 하는 어디 자리가 있는데 이 법을 완화를 시키면은 전산, 행정, 뭐 다른 여러 직렬이 있는 사람들이 6급 주사들이 사서교육원에 가서 준선 자격증만 받아도 자기를 가진 자기 때문에 아니 사범한 자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부분에 가치 판단할 때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는 말씀드리고 제주 한라도서관 인천 미추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제주 한라도서관이 제주의 대표 도서관입니다. 이거는 국가의 예산이 투입돼서 직접 설립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저걸 제주시로 넘기겠다고 해요. 여러분들 제주도는요. 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입니다. 자치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시도지사가 설립하도록 해놨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정부 예산을 받아가 만들어 놓고 그걸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죠. 행정시로 넘기겠다고 해서 또 그냥 제가 화가 나서 또 이렇게 장문액을 제가 장문액을 많이 썼습니다. 이래갖고 제주시로 시장 앞으로 보내고 도지사 앞으로 보내고 제주시 문화부 국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주시 좀 압박해라. 제주도. 그래서 압박하고 그래서 중단시켰네. 제주도의 사서들이 이 회의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은 협회로 바로 공문이 옵니다.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정보를 확인하고 난 뒤에 대응을 취하는데 이겁니다. 자, 지난 6.4 지방선거할 때 협회가 2박 3일 동안에 산골짜기 들어가서 정책을 만들어서 지방의회 선출직에 나서는 사람들이 이걸 좀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어라 해서 전국에 뿌렸는 겁니다. 자, 도서관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국회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국회 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82분인데 지금 조금 줄여져서 70몇 분입니다. 왜 줄여졌냐면은 민노당의 그 분들이 자격을 상실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내일 신문에 지금 격주로 이제 월요일마다 도서관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언제 언론이 관심을 뒀느냐. 오늘 이거 하고 나면 내일 인천 신문에 막 많은 신문이 나오겠죠. 그럼 모레 되면 조용해지죠. 자, 미국 도서협회와 교류 협력을 작년에 맺어서 지형을 이제 확장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옆 동네죠. 김포시에서 아까 달서구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최근에 발생해요. 또 글을 써서 이렇게 해서 위탁을 반대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말씀 나눌 때 보니까 원래 20분에 시작했는데 뭐 말씀하시고 한 25분쯤 걸려서 저는 50분까지 해야 되는데 일부러 조금 더 했습니다. 할 말은 이제 많지만은 아마도 나중에 토론 시간에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회도 와 계시고 행정도 와 계시고 주민도 계시고 우리 도서관 전문가도 계시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왕의 공공도서관을 인천시에서 문화 인프라로 갖추기 위해서 시설도 만들고 컨텐츠 장소도 좀 확충하고 그 시민이 들어가기로 하겠다면은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문화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이 안 틀어지도록 정도로 운영하는 노력을 좀 끈질기게 힘들지만 해달라. 그리고 난 뒤에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문화 선진국이 10위권 안에 들어갔을 때 돼서 그때는 규제성 있는 걸 이걸 풀고 시민들도 참여하고 위탁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빨리 오고 이러니까 무너진다.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엉뚱한 대로 제대로 작동하는 상황이 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시기 어려운데 저는 이제 협회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때로는 이제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17시까지 발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토론이 바로 17시로 되어 있어서 쉬지 않고 가시는 그렇게는 좀 힘드실 거고 아주 가능한 한 짧게 이렇게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안찬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따로 일부러 사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지 않고 원고로 준비했습니다. 저한테 인천 의제 21에서 요청하신 것은 오늘 도서관 문제가 중심이 되지만 인천광역시가 2015년 세계 책의 수도가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인천시가 어떻게 하면 책 읽는 도시, 시민들이 책을 읽으면서 문화 공동체로서 발전해 갈 수 있을런지 독서 문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발제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2011년에도 이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인천의 도서관 협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내나 마찬가지로 윤희윤 교수님하고 와가지고 그때는 정말 인천의 도서관 정책 부분만 그때도 사회가 유건홍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 올릴 것은 도서관 부분은 윤희윤 교수님이 워낙 잘 말씀해 주실 것으로 저는 예상했었고 또 오늘 중요한 말씀 법이라든지 제도 또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책의 수도라고 하는 이 계기를 어떻게 인천 시민들께서 인천의 여러 시민 사회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뭔가 변화의 계기로 삼으실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마침 어제가 세월호 참사 일어난 지 1주년인데 녹색평론 발행을 하시는 김종철 선생께서 칼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모양대로 간다면 국가 혹은 한 인간 공동체로서 최소한이나마 구배해야 할 도덕적 판단, 정의의 기준을 어디서 구하겠느냐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저도 이 김종철 선생님의 한탄은 이 우려 이런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소임이 독서 문제, 책 읽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항목 두 번째 페이지는 그 세계 책의 수도가 어떤 것인가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단락마다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제출판협회, 국제서점연맹,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이러한 책 관련 세 국제기구와 함께 유네스코, 국제연합,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교육, 에듀케이셔널, 또 과학, 사이언스티픽, 또 문화, 컬처럴
그 오가나이제이션, 그래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2000년대 들어와서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15번째가 되어 있고요. 아까 김동빈 국장님은 한 20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국이 다시 지정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가 크게 권역을 나눠서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이렇게 5개 권역을 돌아가면서 지정을 하는데 이거 한번 돌기도 쉽지 않고 아시아에서 이미 지정된 나라가 다시 지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살아있는 한은 여기 계신 분이 살아있는 한은 다시 한국의 어떤 도시가 세계 체계 수도다 이렇게 지정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밑에 추진경과는 인천광역시가 밝혀놓은 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올 초부터 그 전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체계 수도 비전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셨죠. 그리고 이제 공청회도 하셨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4-5가지로 정리해 보면 일단 주제를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 북스 포 올로 하셨고요. 목표가 책 읽는 도시, 창작 출판이 편한 도시,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 이게 목표가 되어 있고요. 4대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 분야 45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2일부터 24일까지 개막 주간이어서 여러 가지 행사 준비하신다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누리집을 인터넷을 통해서 밝혀놓으신 거 보면 중점 추진 사업, 월간 주요 사업, 연중 주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점 추진 사업이 개막식과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 그다음에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 이런 게 가장 중심적인 행사 중점 추진 사업이고요. 월간 주요 사업은 주로 도서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놨고 좀 눈에 띄는 거는 인재개발원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바로 알기, 한국 근대문학관의 한국문학의 큰 별들 6필로 만나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경인 아라뱃길의 리딩보트 이런 게 소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중 주요 사업은 거기 정리해 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유정복 인천시장께서 서울에 오셔서 서울 태평로에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세계 체계 수도가 됐다, 이런 사업을 할 거다, 이런 거를 주요 언론 매체와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알렸습니다. 근데 이 알린 뒤에 원래 인천광역시가 간담회를 하신 의도대로 나온 기사도 꽤 됩니다. 그런데 주요 매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보도가 됐습니다. 한 2개 그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 문화부 어수은 기자가 세계 체계 수도가 일회용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뭐 인천시의 이 책 독서 도서관 관련하신 분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지만 예산이 지금 이렇게 국고가 매칭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거기 이제 안내서가 60여 쪽인데 34쪽의 추진 사업 예산표를 보니 올해 예산이 14억 4,100만 원이다. 그거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개막식 행사 예산이 그건 9억이다. 김정훈, 김중미, 이분열, 이윤석 작가의 대학이고 송도 컨벤션에 열리는 개막식이 사실 전부였다. 담당 팀장의 대답이 의외였다. 그래서 유네스코 관계자와 나이지리아 체계수도 관계자 해외 인사 50여 명의 항공비 체제비 2번의 만천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외주업체와 협상해서 3억 2천만 원으로 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유정복 시장께서 이끄는 인천광역시에서 해서 조선일보 같으면 상당히 호의적으로 기사를 써줄 듯한데 상당히 이게 내용을 이렇게
기자가 칼럼에 이런 내용을 적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약간 그 논조가 다른 경향신문의 김석종 논설위원, 김석종 씨는 오랫동안 문화부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어찌할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인천시장이 바뀐 게 결정적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세계 책의 수도는 유정부 시장이 아니라 송영길 시장이 유치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론 때문에 손을 놓고 있었다. 뭐 이런데 당초 80억인데 국비 신청이 차질해서 14억이 확보됐다. 뭐 이런 부채 비율이 40%에 달할 만큼 재정의를 겪고 있는 인천시로는 뚜렷한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래놓고 그렇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없는데 정부도 팔짱만 끼고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문학의 역량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윤관석 국회의원 인천 남동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칼럼을 쓰셨는데 인천 시민들에게 아직도 이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이라는 게 생소한 것 같다 이런 걸 지적을 하시고요. 이러다가 인천이 도약할 기회를 일회성 이벤트로 소진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결국에 이런 여러 가지 의논에서 제가 책 읽는 도시 그게 3대 목표 중에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인천이 어떻게 하면 책 읽는 도시 되겠는가 그런 지점에서 앞서 이렇게 언급해드린 그런 우려를 넘어서서 좀 생각해봄직한 진짜 발제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회성에서 좀 지속성과 일상성을 좀 생각해 주십사라 하는 겁니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행사들을 쭉 보면은 주요한 중점 사업이 주로 일회적인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 개막식이나 폐막식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해서 세계 책의 수도 취지와 의지를 함께 나누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례적인 것만 있어가지고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례적인 거 아닌 거가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올해 1회 대회라고 명시하시고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을 매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을 제1회로 하되 앞으로도 인천시가 계속 하실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뭐 인천시의 도서관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뭐 자리라든지 인천의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 네트워크 대회를 연다든지 인천의 독서 동아리 한마당을 연다든지 그래서 2015년 제1회 뭐 인천광역시 독서 동아리 한마당 그리고 2016년 되면 또 하시고 하는 그런 식의 기획들이 좀 나와야겠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첫 번째 제안의 결론은 인천시가 2015년 세계 책의 수도가 된 것을 계속 그걸 계기로 지속적으로 펼쳐갈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오늘 모이신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 또 도서관인들 또 의회 또 집행부 이런 분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천과 관련된 지역 언론이라고 할까요? 뭐 경기일보도 있고 뭐 인천일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매체도 있는데 제가 좀 눈에 띄어서 계속 좀 따라 읽고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인천일보가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시리즈를 내보내서 김진국 기자는 주로 강화도를 중심으로 인천이 어떻게 기록문화의 산실이었나 이런 걸 하고 계시던데요. 또 황해문화 편집장이시죠 전성원 씨 인류의 책 문화사 이런 걸 쭉 지금 칼럼으로 해오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올해만 하실 게 아니고 인천과 관계된 매체들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기획해서 하셔야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안 두 번째는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인천이 지금 이 책의 수도에서 상당 부분 저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실패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실정은 시민사회 역량은 좀 약하고 지방자치단체 힘은 매우 강합니다. 특히 뭐 인천 여러 우여곡절 겪으셨는데 이 체계 수도를 계기로 인천광역시장께서 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인천시가 정말 책 있는 수도가 되고 책 있는 도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좀 의지 표명도 하고 정책도 내놓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가 전담 직원이 책 있는 수도팀을 만들어서 책의 수도와 관련된 정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막식 관련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CI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업무 분양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적절한 시점에 이분들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책 읽는 도시 정책 부서로 전환시켜야 하실 거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문제는 책 읽는 도시 활동을 민간 차원에서 이끌어갈 민간 핵심 주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이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사람들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다양한 사람과 조직, 인천의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고 협력해서 지자체와 민간 핵심 주체가 협력해서 민간 거버넌스 체제, 우리 인천광역시가 책 있는 도시가 되겠다. 여러 부분의 정책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하고 짚어보는 그런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책 읽는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행사 뭐 몇 번 한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풀뿌리로 기반을 다져가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다져가면서 그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안아서 시책화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책의 수도라는 게 아무래도 행사가 됩니다. 근데 책이라고 하는 거는 삶이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책 읽는 문화가 구체적으로 확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지금 2차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독서 생활화를 위한 각종 독서 프로그램 및 독서 지원 정책 등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 인천시에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고 있지만 인천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책 읽는 문화가 확산돼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 책 관련 조사를 보면 독서 격차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사람은 읽는데 책 안 보는 사람은 안 본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빈곤, 소외층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가시면 좋겠다. 독서장애인, 소외계층 아동이나 어르신, 병역 및 교정시설, 다문화 가정 등 뭐 이런 우리가 매번 거론합니다만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책 읽는 도시 만드는 거는 책 읽는 시민들께서 나서 주셔야겠다는 겁니다. 책 읽는 시민의 힘으로 책 읽는 도시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나라 도시 발전에 이 책 읽는 도시라는 단어를 떠올린 게 조금 있으면 한 10년쯤 다 돼갑니다. 근데 이 단어가 등장한 것은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토목과 건설의 바탕을 둔 도시 발전에서 문화, 교육, 복지를 바탕으로 한 도시 발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책 읽는 도시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 경제학, 해피니스 에코노믹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시 발전은 시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외형이 아니고 이거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 브루노 프레이라고 하는 행복과 경제학 저자인데요. 돈보다 민주주의가 행복에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
그 과정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6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좀 참고로서 이건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해 이런 거 중에 유네스코가요 1973년인가를 세계 체계해로 한 적이 있습니다. 독서해로 그랬고요. 1998년이 영국이 내세운 독서해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또 했습니다. 2008년. 일본이 그걸 보고 2010년에 국민 독서년 국민 독서해를 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참조해서 2012년을 독서의 해로 했습니다. 그거 이제 뭐 경과들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0페이지. 첫 번째 이게 이제 무슨 사업을 하고 나서 그게 성과가 뭐가 있었냐 이걸 이제 평가를 해보자고 평가안을 만들었습니다. 문화부가 이제 독서 관련 정책에서 그래서 5가지 그 평가 지침이 있는데요. 행정 역량, 두 번째 시행 계획, 세 번째 사업 성과, 성과 한류, 특성화 사업 뭐 이런 관점으로 인천도 체계 수도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그 프리즘으로 이렇게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근데 독서회 하고 나서 보니 독서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이해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를 결집해서 독서회를 한다 했지만 문화부서 일개 부서에서 그냥 조금 하다가 힘에 붙여서 정부 전체가 힘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인천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8쪽에 보면 책 읽는 도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화 부분 특히 도서관 및 독서 진흥 정책을 정점으로 하는 문화 정책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고요.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 정책일 수도 있고요. 또 복지 정책일 수도 있고 국제화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근데 문제는 역시 지방자치단체 여러 정책들이 지방자치단 인천으로 하면 인천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어떤 전략적 연관성 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하고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바뀌시면 이게 전임 시장이 하신 거 완전히 이렇게 엎어지는 경우 많은데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이쪽 부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쪽 부서가 잘 모르고 그것이 정책 영역에 다 걸쳐 있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갈 때는 왕왕 아주 제한된 사업 내용과 정책 내용만 가져갈 경우가 많더라. 그 다음에 민주적이면서 자치적인 시민 역량하고 어떻게 결합되어 가는가 이 지방자치단 정책이 그 부분이 중요하다. 끝으로 2010년 국민 독서년을 시행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인천 같으면은 2016년에 인천 체계 수도 인천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보는 되짚어보는 그런 협력자 회의를 계속 조직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놓고 그해 9월에 제안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제안, 정부의 제안. 그래서 국민의 독서 추진에 관한 협력자 회의 보고서에 공표를 하면서 사람과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기르는 독서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3가지 제안한다. 근데 그 제안 내용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제안 첫 번째는 역시 사람 문제입니다. 독서로 사람을 기르는 독서를 떠받치는 사람을 좀 길러내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의 이해를 얻는 문제, 사서나 사서교사 등 독서에 관한 전문적 지원을 충실히 하는 문제, 지역에서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하는 문제. 이렇게 첫 번째 제안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 참여로
자치단체마다 독서환경 계획을 책정하고 실현한다는 것. 세 번째는 독서의 새로운 가능성이나 미래상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 그 기반이 되는 장을 만든다. 책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하고 독서에 관한 관계자의 힘을 겹치한 플랫폼을 만든다. 저희도 2012년에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되짚어서 뭐가 문제였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시가 2016년에 이거 해놓으시고 내년 4월 22일까지 잘 하시고 이렇게 한번 되짚어서 또 과제가 뭔지 이렇게 인천시만의 제안사항, 시민들의 제안사항 이런 거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가능한 한 평등하게 정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책 읽는 문화를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책 읽는 문화 공동체 속에서 시민들 각자 자기의 삶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큰 질문들이 책의 수도 인천을 추진하시고 또 해나가시는 참여하시는 시민들, 또 인천시 집행부 여러 관계자분들, 또 언론 이런 분들이 모두 그런 질문을 계속 해가면서 인천시가 도서관 문화, 독서 문화, 또 문화 영역, 교육 영역 이런 것들 크게 발흥하셔가지고 정말 멋진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